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8일 금요일 아침 9시 24분입니다. 자, 어젯밤에 중요한 이슈가 있었던 거 다 아시죠? 이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연한 형태의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파월의장이요. 이것 때문에 어제 주식시장은 사실 좀 차분했어요. 생각보다 주식시장은 조용했고, 어차피 주식시장은 저기 8월 말에 애플하고 테슬라 같은 거 액면 분할이 있으니까 그게 사실 주식시장에 어쩌면 더 큰 당면한 이슈일지 모르겠고요. 어젯밤에 이제 많이 움직인 건 이로 인해서 달러하고 채권 시장이 좀 요동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 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좀 배경 지식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연준이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이 2%가 달성이 되면 무조건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게 기존의 생각이었습니다. 기존의 통화 정책이었어요. 다행히 지난 10년간 인플레가 뭐 도무지 생길 기미가 안 보였기 때문에 어쨌든 제로 금리로 계속 경제 상황 안 좋으니까 계속 제로 금리로 갈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조성이 됐었는데 최근에 근데 전염병 나면서 경기 부양책 쓴답시고 양적 완화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부양책을 굉장히 많이 풀어내 버렸기 때문에 시중에 풀려 있는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태랍니다. 지금이. 그래서 실제로 달러 인덱스도 막 폭락을 하고 이랬던 일이 나타났었던 거죠.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가 폭락하니까 자연적으로 원자재라든가 주식 같은 것도 오르고 시장에서 이제 야 2008년에는 돈 풀었을 때 인플레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돈 너무 많이 풀어서 그런가 인플레가 나타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우려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몇 주 전에 그 CPI인가 인플레이션 지표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 1.6%인가 찍히기도 했었어요.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을 해서 저 숫자는 정확하게 숫자가 1.6이었나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지표가 하나 튀었었어요 위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야, 지금 경제 상황 별로 안 좋은데 근데 연준이 2%가 되면 금리를 인상한다고 했단 말이지. 근데 지금 뭐 1.6% 가까이 튀었어. 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의 그 불안감을 이제 떨쳐주기 위해서 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이 어젯밤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2% 된다고 금리를 무조건 올릴 건 아니고 적당히 2% 상회하는 것을 목표로 할 거야 라고 했어요. 적당히 상회한대요. 그러니까 2% 넘어가도 금리 올리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어젯밤에 한 겁니다. 따라서 제로금리에 대한 어떤 시장의 그 기대감이 훨씬 더 커진 거죠. 앞으로 더 오랫동안 제로금리로 간다. 더 이상 금리 인상에 대한 위험은 없다라고 이제 시장이 받아들인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괜찮습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가 시장에 바라는 것, 시장이 더욱더 오랫동안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유지한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 어제 그건 이제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문제는 그 인플레이션에 관한 부분인데 이제 인플레이션을 적당히 상회해도 된다라고 써놨거든요. 사실 근데 요즘 시장 상황이 보시면 뭐 안 오르는 게 없어요. 뭐 주식, 달러, 아니 참 달러 빼고 모든 게 다 오르고 있죠. 달러 빼고 모든 게 다 오르고 있는데 금이나 오일이고 주식이고 다 오르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가 좀 생겨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시장 사람들이 슬슬 베팅을 하기 시작했었던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이 인플레이션하고 가장 밀접하게 또 영향을 받는 게 어떤 채권 시장의 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채권 금리가 어떻게 결정이 되겠습니까? 채권 금리는 두 가지 정도로 결정이 되겠죠. 현재 물가 수준하고 그리고 그 뭐 해당 발행 주체의 어떤 신용 등급하고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건데 인플레를 2% 넘어서도 용인해 줄게. 인플레 올라가는 거 니네 봐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한 게 아니고 인플레 넘어가는 거 인플레 2% 넘어가는 거 봐줄게 라고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좀 지금 이미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어떤 시장 금리, 시장 채권 금리에 기름을 붓는 꼴이 약간 되는 거겠죠. 인플레를 용인해 준다. 연준이 허락해 준 인플레. 그러니까 사실 그 파월 의장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파월 의장은 인플레가 2% 넘어서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니네 금리 인상 없어? 앞으로 금리 인상 없어? 라고 받아들였으면 했지만은 시장 참가자들은 묘하게 받아들인 거라는 거죠. 연방준비제도가 허용해준 오버 인플레이션. 야, 그러면 인플레이션 상승 베팅해보자. 그럼 당장 채권을 내다 팔아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어제 채권 시장이 좀 굉장히 많이 요동치긴 했어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근데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지금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황인데 지금 이게 채권 금리가 올라 버리면 부채 많은 한계 기업들 다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이탈리아 정부도 망한다는 얘기고, 이런 점들을 어쨌든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금리가 오르는 게 금융위기의 씨앗이에요. 근데 지금 금리가 어젯밤부터 어제 그 얘기 하니까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어젯밤에 보시면은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무려 9.5%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0.75%까지 올라갔고 지금 0.777이에요. 어제 구름대 돌파해버렸죠. 구름대 돌파해버렸죠.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가 원했던 시장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하고 시장 사람들이 실제로 그거를 받아들인 거하고는 좀 차이가 났다는 거죠. 파월의장 생각하고 시장 참가자들 생각이 차이가 났었다는 거죠. 아무튼 그로 인해서 어젯밤 채권 금리가 폭등한 게 가장 시장의 큰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채권 금리는 골고루 다 폭등했죠. 뭐 2년물이고 10년물이고 다 폭등했는데, 그래서 보시다시피 장단기 금리차도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장단기 금리차 다시 확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은 한계 기업들이 도산한다는 얘기예요. 기준금리를 제로로 유지하는 거 하고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어쨌든 다른 거예요. 기준금리가 0인데 왜 어떻게 시장금리가 올라가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장금리는 지 혼자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아무튼 기준금리는 0으로 맞춰질 수가 있긴 한데, 문제는 이제 장기금리들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 전반적으로 자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게 지금 중요한 문제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심지어 한국 채권도 금리가 많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이 삼각 수렴형이었거든요. 이것도 보시면 삼각 수렴형인데 여기서 지금 넘어섰어요. 삼각 수렴형 지금 위쪽으로 올라섰어요. 삼각 수렴형 위쪽으로, 이 주봉인데 위쪽으로 일단 돌파 한창 했어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가 일단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징조인데, 어쨌든 이런 모습들이 어제 나타났다. 달러도 어제 그래. 달러도 어젯밤에 굉장히 재밌는 게, 그러니까 어젯밤에 흐름이 다 그랬어요. 어젯밤 밤 10시 10분쯤에 파월의장 연설을 시작했나?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다 평상시대로 가고 있었어요. 달러는 폭락하고 금, 주식, 뭐 원자재 다 폭등하고 있었는데, 근데 딱 파월의장 연설하자마자 그게 다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시장이 확 바뀌었다는 거죠. 달러가 급등하고 채권금리 급등하고 원자재 안 좋아지고 이런 모습들이 어제 나타났다는 거죠. 사실 주식시장도 어제 움직였어도 괜찮은데, 이게 투기적인 게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죠. 채권시장은 당장 이제 금리가 당장 인플레이션 더 용인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채권 팔고 나오는 어떤 매매의 강력한 신호가 돼서 어제 채권시장이 많이 움직였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주식시장은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죠. 야, 이제 제로금리가 앞으로 최소한 몇 년간 더 유지된다니까 더 유동성 파티 벌여도 되겠다. 주식 사자, 뭐 이런 식으로 된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주식시장은 어제 별다른 일이 없었다. 차분하게 그냥 넘어갔죠. 그죠? S&P가 한 0.1%, 0.2% 정도 윗꼬리 아랫꼬리 달고 마감했고요. 아무튼 이런 모습들이 나왔다라는 거. 중요한 거는 아무튼 이 채권 금리가 치솟고 있다는 게 어제 가장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사실 문제도 아니고, 실제로 어제 주식시장 쪽에 빅스 지수나 이런 걸 보면은 많이 튀었습니다. 그죠? 어제 위쪽으로 좀 많이 튀었고요. 나스닥 변동성 지수도 좀 많이 튀었고. 그래서 어제 시장 상황을 이렇게 좀 가만히 보시면은 그 연방준비제도에서 어쨌든 좋은 내용을 얘기하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의도는 좋은 거예요. 파월 의장의 의도는 좋기 때문에 좋은 내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들, 금리가 치솟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 이런 것 때문에 주식을 대놓고 막 사기에는 좀 애매하다는 거죠. 혼조 이렇게 어쨌든 마감이 된 겁니다. 나스닥 빠지고 다우가 좀 오르고 S&P는 0.1%, 필라델피아 반도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설명이 좀 됐으려나 모르겠네요. 자, 하여튼 굉장히 큰 조치라는 거. 하지만 일단은 뭐 8월 말일에 있는 애플 액면 분할까지 시장을 기다려 보려는 모양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한국장 같은 경우 보시면 일단은 어제 미국이 그래도 좀 S&P 이런 게 올랐다고, S&P 다우 이런 게 올랐다고 갭상승 출발했고요. 갭상승 출발하고 나서 말씀드렸다시피 314에 지금 저항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314에.
314를 넘는지 안 넘는지 이 부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오늘, 글쎄요, 오늘은 시장 상황이 사실 좀 애매합니다. 오늘 또 312를 지지해 버리잖아요. 보시다시피 이 312라는 자리가 박스권의 상단인데, 어제 깼다가 다시 박스권 그 상단 위쪽으로 다시 올라온 거죠. 이렇게 되면 일단 모르는 겁니다. 혼조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혼조세다. 뭐 미국장 움직이는 거 보고 움직이겠다라는 겁니다. 방향성이 일단 없어졌어요. 그냥 또 작은 박스권 안에 갇힌 거예요. 대충 312에서 한 314, 아주 작은 2포인트 안에 박스권에 갇혀 있는 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뭐 그거를 뭐 돌파 안착하거나 뭐 붕괴시키거나 해야 무슨 일이 생기는 거지, 그 전까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거죠. 일단 한국장은 그래서 이렇게 혼조 마감, 지금 혼조한 상태인 거고요. 변동성 지수 보시다시피 이제 60일선 돌파 안착 해놨고, 이 구름대 안에서 일단 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런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하여튼 좀 그 중요한 제도가 어젯밤에 하나 바뀌었다는 거,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급하게 올라온다면, 그 인플레이션 사실 되게 급하게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급하게 올라올 수도 있고, 또 시장 참가자들이 지금 채권을 버리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쪽에 많이 베팅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쨌든 좀 잘 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 정도 얘기를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